오늘은 이제 첫 번째 튜토링 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남아있는 진도 부분을 다 나갈 예정이고 그 남아있는 진도 부분이라고 하면 조던 캐노니컬 폼이랑 그다음에 퍼스티브 데피니트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이렇게 세 가지 큰 개념을 이제 나갈 거고, 그리고 이 세 가지 개념을 나간 후에는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몇 문제 정도를 좀 풀어보면서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던 캐노니컬 폼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고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매트릭스 A가 있는데, 이 A가 다이아고널라이제이블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다이아고널라이제이블이 가능하다는 것은 A가 이렇게 S 람다 S 인버스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 경우는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거나 혹은 이런 점화식을 풀 때 이러한 이제 대각화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대각화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풀 것이냐 하고 나온 것이 바로 조던 캐노니컬 폼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가 다이아고널라이제이블이 안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A가 예를 들어 1, 0, 1, 1이라는 이런 매트릭스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지금 살펴보면 이 아이의 특성 방정식을 세워보면 1 람다 1, 0, 1 람다가 되고, 이건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죠. 이게 0이 되도록 하려면 람다는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not diagonalizable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full set of eigenvectors라면 diagonalizable, 즉 대각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이아고널라이제이블이 하지 않은 것, 대각화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조던 캐노니컬 폼을 쓴다라고 알면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이런 조던 캐노니컬 폼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라고 보면, generalize eigenvector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매트릭스 M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매트릭스 M 같은 경우에는 아이겐 벡터들과 제너럴라이즈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는, 즉 결론적으로는 제너럴라이즈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것들의 컬럼으로 가지는 이러한 매트릭스를 M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제너럴라이즈 아이겐 벡터가 뭐냐라고 한다면, 다음을 만족하는 것을 제너럴라이즈 아이겐 벡터라고 부릅니다. A가 n by n 매트릭스일 때, 그럼 논제르 벡터 X를 제너럴라이즈 아이겐 벡터로 부릅니다. 어떤 아이겐 밸류 람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양의 정수 K에 대해서 A 람다 I의 K의 X가 0이면서 A 람다 I의 K-1은 K-1의 X는 0이 아닌 이러한 것을 만족하는 X를 제너럴라이즈 아이겐 벡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 K가 1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냐면, A 람다 I가 X는 0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건 결국 아이겐 벡터겠죠. 또 K-1 같은 경우는 0이니까 이게 아예 상수가 되잖아요. 즉 X는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는 곧 아이겐 벡터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K가 1인 것과 X가 아이겐 벡터인 것은 뭐 그냥 동치이다 라고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제너럴라이즈 아이겐 벡터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제너럴라이즈 아이겐 벡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무방한 거죠. 만약에 그리고 이 모든 X가 다 아이겐 벡터였다면 이걸 우리가 람다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람다가 아니라 S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조던 캐노니컬 폼을 보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A라는 매트릭스가 S개의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밸류스를 가지고, 그 다음 이제 it is similar to a matrix with S blocks라고 했는데, 이러한 형태를 만족할 때, 즉 A가 S개의 다른 아이겐 밸류들을 가진다면 조던 폼 J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J는 앞서 봤던 그 M의 인버스 A의 M으로 표현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조던 블럭이라고 하는 블럭들이 있는데요. 이 조던 블럭들의 개수가 S만큼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조던 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A가 주어져 있다면 A가 주어져 있다면 M 인버스 A의 M은 J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으니까 A는 M, J, M의 인버스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A가 다이아고널라이제이블이 가능할 때는 그냥 A를 S 람다 S의 인버스로 해서 A의 K 같은 것을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얘도 A를 조던 폼을 이용을 해서 MJ, M 인버스로 표현을 한 후 A의 K는 M, J, K의 M의 인버스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차피 M의 M 인버스는 I니까. 같은 노테이션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이제 미분방정식을 풀거나 아니면 뭐 다른 활용 부분에서도 이런 이제 계산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JK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 이제 JK는 어떻게 되냐면 JK는 조던 블럭들의 K승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잠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돼서 표현이 되는지를 살짝 보자면 그냥 이제 3x3짜리 조던 블럭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람다들은 람다의 i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1과 1, 0으로 표현이 되고 얘를 이제 람다 i 플러스 b라는 형태로 조던 블럭을 쪼개서 생각할 거예요. 이때 b는 그러면 이게 람다 i니까 b는 0, 0, 0, 0, 0, 1, 0, 1,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 b라는 걸 우리가 j의 k승이라고 할 거니까 계속 거듭 제곱을 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b의 거듭 제곱도 마찬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그럼 b의 거듭 제곱을 살펴보기 위해서 b의 제곱을 봐주니까 b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곱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럼 얘를 한 번 더 제곱을 했더니 0 행렬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b는 결국 b의 k제곱을 했더니 0으로 갔다. 0행렬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을 해서 j의 k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항 정리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서 전개를 하게 되면 j의 k는 람다 i의 b의 k승이고 얘는 이제 이항 정리를 활용하면 람다 k의 i 에다 kc1 람다 k-1의 b 더하기 kc2 람다 k-2의 b 제곱 더하기 점점점 계속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b 세제곱부터는 다 0행렬이었기 때문에 뒤에는 다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다시 행렬로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람다의 k와 k 람다의 k-1과 2분의 1의 k의 k-1 람다 k-2승 여기는 0 람다 k k 람다 k-1승 0 0 람다 k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확장이 돼서 저희가 이제 대각화를 이야기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A의 K를 이야기를 하고 E의 AT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J의 K를 이야기를 했으면 E의 JT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E의 JT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 이건 이제 테일러 급수를 이용을 하는 거죠. 우리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냐면 E의 X의 테일러 시리즈는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팩분의 x의 n제곱이죠. 그래서 다음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i 플러스 jt 플러스 2팩분의 j제곱 t제곱해서 k팩분의 jk, tk 더하기 계속 무한대로 더해질 겁니다. 여기서의 j들은 다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 j의 k승을 방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이 정리를 한 걸 바탕으로 b가 0번 들어갔을 때, b가 1번 들어갔을 때, 뭐 b가 2번 들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다 분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게 되면 어차피 이 지금 3x3에 대해서는 b가 3번부터는 3x3에서는 0이 되잖아요. 그래서 b가 2번까지 있는 것만 확인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적어주게 되면 얘는 2의 람다 t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t 2의 람다 t 뭐 2분의 1 t 제곱 2의 람다 t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가 이제 조던 캐노니컬 폼의 J의 E의 A 그 E의 JT다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잠깐 조던 캐노니컬 폼에서 우리가 이제 조던 캐노니컬 폼이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지 잠깐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시면 이건 아마 교재에 있는 예제를 가져와 봤는데 교재에 보면 지금 T라는 매트릭스가 1, 0, 2, 1이라는 매트릭스고 얘가 이제 조던 폼이 J는 1, 0, 1, 1이 된대요. 그러면 얘를 이제 한번 아까 이제 그 아이겐 제너럴라이즈 아이겐 밸류 매트릭스 M을 한번 이제 구해 볼 건데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이 아이가 대역화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살펴봐야겠죠. 당연히 불가능하니까 좋겠지만 F 람다 T를 구해주시면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나오게 되고요. 결국엔 람다는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람다는 1인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이때 이제 아이겐 벡터라고 하는 것은 1, 0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나오죠. 따라서 우리는 S는 여기서 지금 1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M을 우리가 이런 제너럴라이즈 아이겐 벡터들로 표현을 했어요. 이 M은 어떤 걸 만족하는 거냐면 M 인버스의 T의 M은 J를 만족하는 거고 얘는 결국에는 이 M 인버스의 그 양변에다 M을 곱해주게 되면 TM은 MJ가 되겠죠? 이걸 만족한 식이니까 이제 TM은 MJ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TM은 T는 이거였고 M은 이거였죠. 얘를 그냥 정리하면 이게 돼요. 그럼 MJ는 이게 M이었고 이게 J니까 다시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얘는 X1, X1 플러스 X2 그 다음에 그러니까 X1, X1 플러스 X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TX1이 X1이고 TX2가 X1 플러스 X2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X1과 X2를 구해야 되는데 참고로 이 X1과 이 X2는 여기서 말하는 거랑 다른 의미입니다. 얘는 이제 아까 뭐였냐면 제너럴라이즈 아이겐 벡터의 정의가 이거를 만족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A-람다 i의 k의 x승은 0인데 k-1의 x는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런 k는 양수다. 양의 정수다. 라고 하는 걸 만족을 해야 하니까 한번 살펴보면 t-람다 i인데 여기서 람다는 아까 1이었으니까 그냥 i랑 똑같겠죠. 그래서 t-i의 x1은 0이 나옵니다. 얘를 그냥 넘기면 t-i의 x1이 0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살펴보면 t-i의 x2는 자, 얘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x1이 되겠죠. 그런데 이 x1은 아이겐 벡터라는 걸 방금 여기서 발견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1은 아이겐 벡터의 정의에 의해서 0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 t-x2는 0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을 살펴볼 건 t-i의 제곱의 x2가 0이어야 한다는 거죠. 얘는 그럼 t-i의 x2가 되고 이 t-i의 x2가 x1이었으니까 t-i의 x1이 되고 얘는 여기서 0이었죠 이미. 그래서 0이 나옵니다. 그러면 k는 2일 때 x2는 제너럴라이즈 아이겐 벡터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람다는 1에 대한 제너럴라이즈 아이겐 벡터가 x2가 되고 람다는 1에 대한 아이겐 벡터는 x1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말하려고 한 이 M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x1과 x2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x1은 이미 아까 위에서 어디 갔지? 1, 0이라고 구했으니까 x2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x2는 어떤 걸 만족했냐고 다시 보면 이 식들을 만족을 했으니까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t-i는 0, 0, 2, 0이고 여기에 x2, a, b를 해줬더니 이제 1, 0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x1이었으니까.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 a는 0이고 b는 2분의 1이라는 걸 바로 찾을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x1이라고 하는 이제 그냥 아이겐 벡터가 들어갔고 여기엔 제너럴라이즈 아이겐 벡터인 2분의 1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람다는 1이기 때문에 애초에 s는 1이라서 여기서 끝나게 되죠. 따라서 그냥 m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m의 인버스는 구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 인버스 t m을 해주면 j가 나오는 걸 우리가 계산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람다 값이 1 말고 하나 더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그 아이겐 벡터에 대한 아이겐 밸류에 대한 제너럴라이즈 아이겐 벡터를 구했어요.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을 만큼 구하고 다 구했으면
두 번째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그 두 번째 아이겐 밸류에 대한 아이겐 벡터가 있잖아요. 그걸 적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아이겐 밸류에 대한 제너럴라이즈 아이겐 벡터들을 또 적어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적어주는 형태로 적어주면 이게 M이라고 하는 이 제너럴라이즈 아이겐 밸류 제너럴라이즈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x2에 대한 건데도 불구하고 계산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던 폼 계산이 이제 시험에서는 실제로 좀 상당한 양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로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던 폼 같은 경우에는 또 어느 곳에서 활용을 할 수 있냐면은 시밀러리티냐 아니냐, 그러니까 행렬이 닮았냐 안 닮았냐 약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개념을 다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개념은 Positive Definite Matrix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학 2에 있는 그 쿼드라틱 포메이션, 그러니까 그 미적분학 2에서 다변수 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걸 얘기를 할 때 이제 해시안이라는 어떤 개념을 얘기하면서 뭐 이게 로컬 맥스냐 로컬 미니멈이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미적분학 2에 있는데 그 내용과도 약간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Positive Definite Matrix는 정의가 뭐냐면 어떤 쿼드라틱 폼, 그러니까 2차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fx, y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ax제곱 더하기 2bxy 더하기 cy제곱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면 얘가 positive definite라고 부르는 positive definite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만족해야 되냐면 0,0에서 로컬 미니멈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f0,0은 0이고 fx, y는 0보다 크며 x, y는 0,0이 아닐 때 0보다 커야 되고 이때 0,0은 로컬 미니멈이다. 이걸 만족하면 fx, y는 positive definite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RC 튜터링의 특징상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증명을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일러 정리를 활용을 해서 이제 결국은 fx, y 마이너스 f 0,0이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로컬 맥스, 로컬 미니멈가 나눠지게 되고 이걸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 2차 이제 두 번 미분한 2차 그 데리베티브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얘네가 이렇게 컨케이브냐 컨케이브 업이냐 다운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 있다 라고만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응선대에서 알아셔야 되는 것은 그냥 이러면 positive definite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f가 ax제곱 더하기 2bxy 더하기 cy제곱이면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a에 x 플러스 a분의 by제곱 더하기 뭐 a에 a분의 ac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이 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성질들이 있는데 일단 이 2차 형식들의 예시는 원이 있고 타원 그리고 포물선, 쌍곡선 이렇게 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차 곡선들이 나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되고 각각의 개수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에 따라서 방금 이야기했던 그 2차 곡선 중에 하나가 튀어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수들을 잘 보시면 아까 이 개수가 굉장히 재밌다고 했는데 얘와 얘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AC-B제곱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2x2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A의 BB, C라고 하면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떤 쿼드라틱 폼에 대한 그 매트릭스인데 얘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 AC-B제곱이 되죠. 그래서 두 개수의 곱은 얘의 디터미넌트와 항상 같습니다. 2x2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둘은 2x2 매트릭스 아까 그 A에 대해서 쿼드라틱 폼에서 피벗 값이 돼요. 이 둘의 개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이 식을 구했을 때 얘네 둘을 보고 피벗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나중에 이 피벗 값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냐면 positive definite인지 아닌지, semi positive definite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determinant도 들어가 있고 그 피벗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간단한 자잘자잘한 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f가 positive definite다라는 것은 얘가 0,0에서 로컬 미니멈을 갖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 로컬 미니멈을 갖는다는 건 어떤 거랑 똑같은 의미냐면 a가 0보다 커야 되고 ac-b제곱, 즉 determinant of a가 0보다 커야 한다는 뜻이죠. 지금은 2x2에 대해서 지금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면 positive definite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 ac-b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헤시안이라고 하는 매트릭스의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면 A를, 그래서 아까 A, B, B, 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X를 X, Y라고 표현을 하면 fx, y는 X 트랜스포즈 A의 X로 쿼드라틱 이퀘이션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얘가 이제 A가 2x2가 아니라 n×n 시메트릭 매트릭스로 확장이 된다고 해도 똑같이 fx1, xn은 x 트랜스포즈 a의 x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x 트랜스포즈 a의 x이고, 이때 a가 시메트릭이면 n×n 시메트릭이면 얘는 쿼드라틱 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쿼드라틱 포메이션일 때 어느 경우에 포지티브 데피니트인지를 테스트하는 거는 이제 이 밑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포지티브 데피니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5가지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 왜 이게 포지티브 데피니트가 되는지도 증명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시험을 보는데 무리가 없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살펴보기 전에 어떤 5가지가 있는지, 그다음 세미 포지티브 데피니트는 또 어떠한 5가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각각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포지티브 데피니트 테스트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x 트랜스포즈 a의 x가 0보다 크다. 즉 fx, y가 0보다 크다. for all 논제로 x에 대해서. 얘는 그냥 a가 포지티브 데피니트의 정의와 똑같기 때문에 자명한 이제 테스트 중에 하나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모든 아이겐 밸류 a의 모든 아이겐 밸류, 여기서 말하는 a는 x 트랜스포즈 ax에서의 a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a의 모든 아이겐 밸류가 포지티브 값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겐 밸류가 포지티브 값이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every left upper submatrix AK의 determinant는 항상 positive여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A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게 A1, 뭐 A2, A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디터미넌트들이 다 양수이면 또 positive definite matrix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피봇, all the pivot without row exchange. 그러니까 row exchange를 하지 않았을 때 모든 피봇 값들이 0보다 커야 한다는 거죠. 이걸 만약 만족하면 또 positive definite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인디펜던트한 컬럼을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 R로 A가 R 트랜스포즈 R로 표현이 된다면 A는 positive definite 매트릭스라는 거죠. 여기 중요한 건 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그냥 positive definite인 겁니다. 그러니까 positive definite인지를 체크하는 방법이 이 5가지가 있는 거죠. 5가지 중에 아무거나로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5가지가 서로가 서로를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미 포지티브 데피니트는 뭐냐면 x 트랜스포즈 a의 x가 0보다 큰 게 포지티브 데피니트였다면 세미 포지티브 데피니트는 x 트랜스포즈 a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세미 포지티브 데피니트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위에서 0보다 크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다 0 이상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R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인디펜던트 컬럼이라는 조건이 빠지고 A는 R 트랜스포즈 R로 표현이 되는 R이 있으면 A는 세미 포지티브 데피니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간단하게 이 1번부터 5번까지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증명을 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에서 2로 가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증명은 이 위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에서 2로 가는 것. 자, 1은 뭐였냐면 x 트랜스포즈 A의 x가 0보다 크다이고 2는 모든 아이겐 밸류가 양수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얘는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자, A의 아이겐 밸류들을 람다라고 할게요. 이제 람다 i가 있겠죠. 그래서 i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일단 람다가 a의 아이겐 밸류라고 했을 때 ax는 람다 x를 만족해야 됩니다. x는 0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그쵸? 아이겐 밸류이니까 아이겐 밸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이때 x는 아이겐 벡터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x 트랜스포즈 a의 x를 살펴보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미 지금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1번이었죠. 그래서 잠시 여기다 쓰면 얘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보게 되냐면 AX가 람다 X였으니까 X 트랜스포즈 람다의 X가 됩니다. 그런데 람다는 실수값이기 때문에 람다 X 트랜스포즈 X가 되고요. 얘는 람다의 X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X는 논제로 벡터였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고 얘는 항상 0보다 커요. 그런데 람다 그러면 X제곱이 0보다 큰데 X제곱이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말은 곧 람다가 항상 0보다 커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이 조건으로 인해서 1번이면 2번이다가 당연히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로 지난 학기 응선대 시험에서 많은 분들이 빵점을 맞았던 부분인데 X는 아이겐 벡터입니다. 이걸 증명할 때 나온 X는 얘를 그냥 임의의 벡터라고 설정을 해버리게 되면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아이겐 벡터인지 아니면 그냥 벡터인지를 구분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그냥 아이겐 벡터로 문제를 풀었다면 이게 이제 그냥 벡터에 대해서도 성립하는지 혹은 그냥 벡터에 대해서 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아이겐 벡터인지 뭐 이런 작업들을 항상 체크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이제 2번일 때 1번인가를 확인할 건데 얘는 그러면 A가 이제 시메트릭 자 2번은 이제 그거였죠. 모든 아이겐 밸류가 양수다. 1번은 x 트랜스포즈 a x가 0보다 크다 인 거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따다닥 가서 x 트랜스포즈 a의 x가 0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하면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a가 시메트릭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a에서 a는 시메트릭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이제 m이라고 하는 올소노멀한 매트릭스를 가질 거예요. 올소노멀한 이러한 매트릭스 M을 가질 겁니다. 이때 이제 올소노멀이기 때문에 xi 트랜스포즈 xj는 1, 0이고 i는 j이면서 i는 j가 아닌 경우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올소노멀의 정의니까. 그래서 x를 논제로 벡터라고 했을 때 우리는 x를 cx1, c1x1부터 해서 cnxn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어떤 ci는 0이 아닌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왜냐하면 논제로 벡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AX는 A의 C1X1부터 해서 CNXN이 되고요. 이 X1부터 XN이라고 하는 건 아이겐 벡터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C1 람다1 X1 부터 해서 CN 람다N XN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해줘야 되는 건 이제 우리는 X 트랜스포즈 A의 X가 궁금한 거니까 X 트랜스포즈 A의 X를 해주게 되면 C1 람다 1은 둘 다 상수니까 X1 트랜스포즈의 X1 그러니까 이제 그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C1 람다 1 X1 트랜스포즈 X1 더하기 해서 CN 람다 N XN 트랜스포즈 XN이 되고 얘는 결국엔 C1 람다 1의 X1의 제곱 더하기 해서 CN 람다 N의 XN의 제곱이 되고 이 아이들은 다 0보다 크고 람다들도 다 뭐였습니까? 아 이거 제곱이죠 얘도 다. 네. 이게 제곱인 이유는 X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이것도 같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니까 또 2번 조건 자체가 애초에 모든 아이겐 밸류들이 다 0보다 양수다라고 하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얘 자체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성립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2번이면 1번이다가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볼 거는 또 뭐냐면 1번이면 3번이다를 해볼 거예요. 1번이면 3번이다. 자, 그럼 3번은 뭐였냐면 every left upper submatrix AK는 양의 디터미넌트를 가진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펴보면 이제 X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할 건데 X1부터 XK까지로 세팅을 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세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X1부터 XK라고 세팅을 할게요. 자, 물론 지금 이 전체는 다 마찬가지로 A는 n by n 시메트릭 매트릭스인 상황을 지금 가정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X 트랜스포즈 A의 X는 뭐냐면 X1, XK 0이고 여기에 이제 A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X1부터 XK가 있고 0부터 다시 또 0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서드 매트릭스 AK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K by K 그냥 서브 매트릭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서브 매트릭스니까. 그러면 결국엔 얘는 얘가 되겠고요.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 트랜스포즈 AX는 Y 트랜스포즈 AK의 Y와 똑같은 값이 되고 이게 Y, 이 값이 Y들이니까 얘는 0보다 크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1번에 해당하는 1번이 X 트랜스포즈 AX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게 0보다 큰 거고 이 값 자체가 Y 트랜스포즈 AKY랑 똑같은 값을 띄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당연히 모든 Y는 0이 아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어, 이 조건이 뭐가 되냐면 애초에 새로운 정의가 되는 거죠. 모의 트랜스포즈의 모시기의 모가 0보다 크다니까 얘는 definition of positive definite가 되는 거죠. 따라서 A의 K도 positive definite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determinant of AK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미 위에서 2번 조건까지 성립한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AK가 positive definite인데 AK는 그러면 positive 아이겐 밸류를 가질 거고 아이겐 밸류들을 가질 거고 이 positive 아이겐 밸류들은 뮤1부터 뮤k까지 있을 건데 우리 디터미넌트 성질에 의해서 디터미넌트 AK는 곧 뮤1부터 뮤k까지 곱이었고 얘네들은 다 포지티브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에 의해서 따라서 1이면 3이다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1이면 3이다를 증명할 때 1이면 2인 걸 증명을 했을 때 3으로 같이 간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볼 부분은 3이면 4이다를 증명할 거예요. 자, 3은 뭐냐면 방금 했던 서브 매트릭스가 양수여야 한다는 거고, 4는 모든 피봇이 0보다 커야 한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성질이 있죠. 피봇, DK, K번째 피봇은 디터미넌트 AK를 디터미넌트 AK-1로 나눈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커야 한다는 건데, 얘는 방금 위에서 했다시피 3번 자체가 애초에 얘네가 다 퍼스티브 그 양의 값이었으니까 그냥 당연히 양의 값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자명하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이 i가 되는 걸 증명을 할 건데, 야, 5번이 첫 번째 게 되는 걸 이거 4번이지. 4번이 첫 번째 게 되는 걸 증명을 할 건데, 얘는 이제 양의 피봇일 때 왜 이게 이제 되냐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그러면 A를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그 이제 소거법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피벗들을 남겨놨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디컴포지션이 되냐면 A는 L, D, L 트랜스포즈라는 디컴포지션이 되죠. 그럼 이때 우리는 X 트랜스포즈 A의 X, 그러니까 X 트랜스포즈 A의 X가 궁금한 거니까 보면 X 트랜스포즈 L, D, L 트랜스포즈 X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 I를 Y라고 생각하면 얘는 Y 트랜스포즈죠. 따라서 Y 트랜스포즈 D, Y가 되겠고요. 얘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자, Y 트랜스포즈 DY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D1 제곱 Y1의 제곱부터 제곱 YN의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얘는 직접 여기 있는 걸 통해 계산을 해보시면 알 수 있고요.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 트랜스포즈 AX가 0보다 크다니까 4번이면 1번이 된다고 되고, 마찬가지로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번이면 2번이고 2번이면 3번이고 3번이면 4번이니까 로테이션이 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1, 2, 3, 4끼리는 로테이션이 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이 5번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다른 문제가 되죠. 어, 살짝 칸이 부족하니까. 자, 이번엔 5번에 대한 증명을 해볼게요. 5번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꼭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5번이면 1번이다 증명해볼게요. 5번이면 1번이다는 뭐냐면 5번은 어떤 매트릭스 R이 있는데 이 R은 인디펜던트한 컬럼들을 가지는 거고, 이 컬럼 A는 R 트랜스포즈 R로 표현이 되면 A가 퍼스티브 데피니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전제 조건은 A는 R 트랜스포즈 R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되고, 이때 R은 인디펜던트한 컬럼들을 가진다가 전제 조건입니다. 이랬을 때 X 트랜스포즈 A, X를 살펴보면 얘가 A니까 X 트랜스포즈 R 트랜스포즈 A의 아니, R의 X가 되고요. 얘는 RX의 트랜스포즈의 RX가 되고 얘는 RX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큰 겁니다. 따라서 X 트랜스포즈 AX가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한 가지 드셔야 되는데, 어, 이게 0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있는 이유는 R이 인디펜던트한 컬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인디펜던트한 컬럼이라는 말이 빠지게 되면 등호가 붙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자명한데, x를 x1부터 xn까지라고 하는 걸 x라고 두면 이게 0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럴 때 Rx라고 하는 건 R에 x1부터 xn을 하는 거고, 얘는 x1부터 r1에서 xn부터 rn이 되고, 인디펜던트이기 때문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이기 때문에 rn들이, r의 컬럼들이 0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건 1이면 오이다를 살펴볼 거예요. 근데 1이면 오이다를 바로 살펴보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한 가지 단계를 거쳐서 갈 건데, 뭘 거쳐서 갈 거냐면 1이면 4이고 4이면 오이다를 거쳐서 갈 거예요. 자, 4는 뭐였냐면 모든 피봇이 양수다 라고 하는 걸 거쳐서 갈 건데,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1이면 4이다는 이미 위에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을게요. 그럼 A는 엘리미네이션이 돼서 이렇게 D1부터 DN이고 이렇게 스타가 됐어요. 그러면 DI가 여기서 0보다 크다가 이미 4번까지 증명이 된 거죠. 이랬을 때 A는 LDL 트랜스포즈로 우리가 표현이 됐잖아요. 이때 루트 D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정의를 할 건데, 이 루트 D라고 하는 건 어떤 매트릭스냐면 루트 D1부터 루트 DN, 이거 나머지가 다 0인 이러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루트 D라고 할 거예요. 이미 여기서 DI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게 가능해지고, D는 루트 D의 제곱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LD의 L 트랜스포즈인데 얘는 결국에는 루트 D로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 루트 D L 트랜스포즈가 되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가 결국엔 A가 R 트랜스포즈 R의 형태로 표현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해주면 이게 R 트랜스포즈고 이게 R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R이면 이게 R 트랜스포즈가 되겠죠. 그래서 A는 R 트랜스포즈 R로 표현이 됐다. 따라서 근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 R들이 일단 여기까지가 됐으면 이건 세미 포지티브 데피니트이다까지 된 거고, 그 다음 확인할 건 R들이 이제 인디펜던트한 컬럼들 가지고 있는지만 체크를 해줘야 되니까, 이제 인디펜던트한 컬럼을 가지고 있는 체크를 하려면 R을 살펴봐야겠죠. 루트 D L 트랜스포즈니까 얘는 루트 D1부터 루트 DN,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제가 언급 안 한 게 있는데, 얘는 당연히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루트 D 트랜스포즈나 루트 D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얘가 그냥 트랜스포즈라고 봐도 무방하십니다. 상관없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L 트랜스포즈잖아요. L 같은 경우에는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들이고, 그러니까 로우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인데 L 트랜스포즈니까 어퍼 트라이앵글러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R인데 얘를 정리를 해주게 되면 결국엔 루트 D1 피봇에 루트 D2 다 0이고, 또 뭐 있어서 여기 루트 D3에 다 0. 그래서 루트 DN으로 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얘네들은 이 컬럼들은 다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가 자명하기 때문에 1이면 5이다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나지 않는데, 사실 나머지들은 마찬가지로 이미 1이면 5이다를 증명을 했으면 사실상 다 로테이션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재밌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해볼게요. 2이면 5이다를 이번에 보여볼게요. 자, A가 n/n 시메트릭 매트릭스이고, 우리가 이제 스펙트럴 디어렘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어, A가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이면 Q 람다 Q 트랜스포즈로 된다가 이제 그 스펙트럴 디어렘이었잖아요. 얘를 이제 한번 사용을 할 건데요.
애초에 A가 지금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했을 때 A는 Q 람다 Q 트랜스포즈로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아이겐 밸류 매트릭스가 람다인데 얘는 이제 올소 노말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였죠. 얘는 아이겐 밸류 매트릭스고 이미 2번이라는 거 자체는 뭐였냐면 모든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들은 양수값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Q 루트 람다 Q 트랜스포즈로 분해가 되고요. 얘네들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Q 루트 람다 트랜스포즈 루트 람다 Q 트랜스포즈랑 똑같고 이는 얘를 R이라고 두면 이게 R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R 트랜스포즈 R로 표현이 되고 이 R이 마찬가지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지를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람다의 Q 트랜스포즈니까 Q 트랜스포즈를 Y1부터 YN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이제 아이겐 벡터들 매트릭스들이었잖아요. 거기에 루트 람다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Y1부터 YN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인 상태이고 루트 람다가 붙는다 이런 루트 람다들이 붙는다고 해서 얘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인 게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루트 람다 1의 Y1 그래서 루트 람다 n의 YN이 되는데요. 어차피 Y1 얘네들은 다 상수값이고 Y1부터 YN은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였기 때문에 얘도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컬럼이 된다 라는 거라서 마찬가지로 증명이 끝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주시면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것들이 다 왔다 갔다 되면서 증명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세미 퍼스티브 데피니트에 대한 증명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얘는 여기서 지금 다 양순이 뭐니라고 했던 것들이 그냥 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고 인디펜던트 컬럼이라는 조건이 빠지게 되면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과정이 사라져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과정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퍼스티브 데피니트 테스트들이 서로 같다라고 증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우니까 얘는 직접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풀어드린 그 뭐지? 증명들은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실제로 밑에 잠깐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저 지난 학기 기출 문제 기말고사 1번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래들을 증명을 하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방금 제가 한 다음과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저런 문제들이 기출마다 거의 매번 있었기 때문에 정말 꼭 할 줄 아셔야 되고 문제에도 응용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positive definite다 라고 하는 거고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넘어가기 전에 positive definite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것들의 활용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왜 배웠냐?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 X 트랜스포즈 A X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2차 형식 쿼드라틱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쿼드라틱 포메이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살펴볼 건데 그냥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가져오면 되는 거죠. 얘를 이제 5, 5, 4, 4라고 하는 이런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얘가 X면, 그러니까 얘가 A면 fx, y라고 하는 건 x 트랜스포즈 a x였고 얘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주게 되면 뭐 5x 제곱 더하기 8xy 더하기 5y 제곱이 된다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이건 그냥 트랜스포즈 그거의 정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1이라는 건 그러니까 fx, y 즉 x 트랜스포즈 a의 x가 1이라는 건 2차 곡선을 나타낸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어떤 2차 곡선인지를 지금 보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1이라는 거잖아요. 얘는 그래서 실제로 타원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떤 타원이 되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기하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x, y 항이 들어간 타원은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x, y가 들어갔다는 거는 얘는 지금 회전을 했다는 거거든요, 타원이. 그럼 어떻게 회전을 했는지를 우리가 퍼스티브 데피니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얘를 바꿀 거예요. 일단 A의 아이겐밸류를 먼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려면 원래는 f 람다 a 해가지고 아이겐밸류 이렇게 5 마이너스 람다 해가지고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한 가지 팁 아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트레이스랑 디터미넌트라는 걸 배웠잖아요. 이 트레이스 a는 대학성분들의 합이 아이겐밸류의 합과 같다이고, 디터미넌트의 값이 아이겐밸류들의 곱과 같다의 성질을 띠고 있었죠.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그럼 이 성질을 이용하면 이게 곧 뭐냐면 아이겐밸류들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 중에서 두 군의 합이 10이고 두 군의 곱이 9인 거, 1이랑 9가 곧 아이겐밸류가 된다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냥 트레이스랑 디터미넌트만 봐도. 물론 얘를, 그러니까 이게 곧 그거랑 똑같아요. 5 마이너스 람다랑 4, 5 마이너스 람다를 해가지고 보면 5 마이너스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16을 전개하면 결국엔 람다 제곱 마이너스 10 람다 플러스 9가 됩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안 가고 바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거를 그냥 한 가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조교님들이 감점을 할 수도 있어서, 저는 이제 풀이를 옛날에 쓸 때는 어떻게 썼냐면은 이렇게 적고 2차 방정식 계산 끝까지 안 하고 그냥 이걸 통해서 구한 걸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검산할 때 좀 사용을 했으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1이랑 9가 아이겐밸류가 되고요. 이제 아이겐벡터를 구할 겁니다. 왜 구하냐? 자, 우리가 A가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스펙트럴 디어렘에 의하면 A는 Q 람다 Q 트랜스포즈예요. 그래서 이 fx, y가 어떻게 바뀌냐면 x 트랜스포즈 q 람다 q 트랜스포즈 x가 되고요. 여기서 q 트랜스포즈 x를 y라고 하면 f는 y 트랜스포즈 람다 y가 됩니다. 훨씬 간단해진 거죠. 그럼 y만 구해주면 되는데, 이 q가 뭐였냐면 q는 올소노말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니까 일단 아이겐 벡터를 구하고 올소노멀하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람다가 1일 때 아이겐 벡터를 구해주게 되면 4444가 되고요. 얘 아이겐 벡터가 이제 이게 0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얘는 1이랑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올수 노멀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크기가 1이 되도록 하려면 루트 2분의 1이 붙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람다가 9인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람다가 9면 이제 마사 4 마사가 되니까 11이면 00이 나오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올수 노멀한 아이겐 벡터를 구해주면 루트 2에 이렇게 11이 됩니다. 그럼 Q는 루트 2분의 1 마일 1이 되고요. Q 트랜스포즈는 루트 2분의 1 마일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Y를 우리가 표현을 해볼 건데, Y는 Q 트랜스포즈 X였죠. 자, 그리고 이제 람다는 1, 0, 0,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X는, 여기서 말하는 X는 XY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XY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를 XY 말고 UV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뀌어야 될 거예요.
8UV의 V제곱인데, 네, 그럼 이게 F6,V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X를 6,V로 지금 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이제 여기에 UV가 붙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자, 이제 Y 트랜스포즈 람다 Y를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는 루트 2분의 1에 U-V, U 플러스 V가 되고, 이게 이제 Y가 되고, Y 트랜스포즈는 루트 2분의 1에 U-V, U 플러스 V가 되죠. 그 사이 람다가 끼는 거니까, 예, 계산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루트 2분의 U-V의 제곱. 그래서 Y 트랜스포즈 람다의 Y를 해주게 되면, 루트 2분의 U-V의 제곱 더하기 9의 루트 2분의 U 플러스 V의 제곱은 1이 된다가 될 거예요. 그냥 이거 다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걸 전개하면 결국엔 뭐랑 똑같냐면 아까 위에서 적었던 5u제곱 더하기 8uv 더하기 5v제곱은 1이랑 똑같은 식이 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떤 형태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형식이었는데, 그럼 얘는 이제 어떤 타원이었냐면 마이너스 a, b, 뭐 마이너스 b인 이러한 타원이었죠. 근데 얘는 지금 회전 이동한 타원이니까 얼마큼 회전 이동했는지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회전 이동을 쓰면 이게 이제 되고,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코사인과 사인 값을 비교를 했을 때 어, 세타가 45도이면 루트 2분의 1이 나와가지고 딱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들어가면 맞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45도만큼 회전 이동을 한 거예요. 어떤 아이가? u제곱 더하기 9v제곱은 1이라는 아이가 45도 회전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45도 회전이면 얘가 이렇게 45도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축이 45도가 돌아간 겁니다. 축이.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뜻이고요. 축이 이런 식으로 45도 돌아갔다는 뜻이고, 얘를 우리가 알기 좋은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값들이 있는데, 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값들이 결국엔 뭘 의미하게 되냐면, 이게 처음에 그냥 A였잖아요. 그리고 B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실제 길이는 3이랑 1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각각 루트 람다 2분의 1, 얘는 루트 람다 1분의 1, 뭐 이런 식의 길이가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쿼드라틱 포메이션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 문제에서도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런 식으로 스펙트럴 디어렘을 이용을 해서 바꿔서 이제 표현을 하는 형식을 유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내용은 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도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까지 진도가 다 안 나간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인한테 들어보니까 오늘 수업에서 이 부분을 잠깐 그 소개만 하고 목요일 날 더 다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응용 선형대수를 배우는 목적이 이거예요. 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뭘 하기 위해서냐?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응용 선형대 수학의 목적은 AX는 B라는 것의 솔루션을 구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AX는 B의 솔루션을 구하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A가 만약에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라면 X는, 그리고 만약에 인버터블하면 A의 인버스 1의 B로 구했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프로젝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통해서 X 해시라는 걸 구했어요. 그런데 그건 모두 다 n by n이라는 스퀘어 매트릭스에 해당했을 때고, n by n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매트릭스 A에 대해서 AX는 B의 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된 거죠. 진짜 일반화된. 그리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도 인버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X의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는 A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디컴포즈를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디컴포즈를 하는 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모든 매트릭스에 대해서 A는 항상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디컴포지션이 된다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정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매트릭스든 상관없이 항상 A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때 U랑 V는 어떤 매트릭스냐면은 올소 고나라 매트릭스고요. 얘네들은 다 U도 올소 고날, V도 올소 고날입니다. 그리고 시그마는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죠. 이때 A는 n by n일 때 U는 n by n, 그리고 시그마는 n by n, 그다음에 V 트랜스포즈는 n by n 매트릭스라는 겁니다. 이렇게 디컴포지션이 된다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시그마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의문을 드실 건데, 시그마는 간단하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n by n이고요. 시그마 1부터 해서 이렇게 시그마 r까지가 이렇게 있는 게 되겠죠. 뭐 r이 m이면 m까지 가는 거고 r이 n이면 n까지 가겠죠. 어쨌든 일반적인 형태는 이게 시그마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u와 v와 시그마는 어떠한 아이들이냐면, u는 A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벡터들이 u의 컬럼들이고, v는 A 트랜스포즈 A의 아이겐 벡터들이 v의 컬럼들이고, 시그마의 이 대각선분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까지란 아이들은 뭐냐면 AA 트랜스포즈와 A 트랜스포즈 A의 논제로 아이겐 밸류스들의 스퀘어 루트 값, 그러니까 AA 트랜스포즈와 A 트랜스포즈 A를 동시에 만족하는 아이겐 밸류들이 있을 건데, 그 아이겐 밸류들의 루트 값이 곧 저 시그마 1부터 시그마 r이라고 하는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시그마를 이루는 성분이 된다는 거죠. 항상 어떤 것은 이렇게 분해가 된다는 거고, 이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건데, n by n짜리 a가 있으면 얘는 이런 식으로 u1부터 um까지의 컬럼을 가지는 i와 이런 시그마 u 그리고 v 트랜스포즈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u1부터 ur까지는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의 베이시스가 될 거고요. ur 플러스 1부터 um까지는 레프트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V1 트랜스포즈부터 VR 트랜스포즈까지는 베이시스 오브 로우 스페이스, 컬럼 스페이스 오브 A 트랜스포즈 혹은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고 나머지들은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이 아이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A를 우리가 표현을 하면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A 트랜스포즈와 A 트랜스포즈 A의 공통적인 아이겐 밸류들의 루트 값을 씌운 게 시그마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그마 1부터 시그마 1 U1 V1 트랜스포즈부터 시그마 R UR VR 트랜스포즈로 A n by n 행렬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성질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성질들을 한번 조금 이제 가져와 볼게요. 일단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 시그마들은 루트를 씌운 거라고 했는데 그럼 A 트랜스포즈 A와 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밸류들은 0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 이것들의 아이겐 밸류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A의 랭크는 컬럼 스페이스 오브 디멘션과 똑같았고 얘는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션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펀더멘탈 티어렘 오브 리니어 알지브라 파트 1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랭크 A는 랭크 A의 A 트랜스포즈랑 같고 얘는 랭크 A 트랜스포즈의 A와 같고 얘는 랭크 A 트랜스포즈랑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럼 랭크 A는 뭐냐면 n 널리티 오브 A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n-r이죠. 그러니까 이제 널리티 오브 A인데 이 널리티 오브 A라는 건 뭐냐면 디멘션인데 어떤 디멘션이냐면 AX는 0을 만족하는 디멘션이라는 거예요. 랭크 A가. 그다음 랭크 A 트랜스포즈 A는 n 마찬가지로 널리티 오브 A예요. A 트랜스포즈 A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디멘션 오브 A 트랜스포즈 A의 X는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그럼 이 둘은 왜 같냐? 이것 때문에 이 둘이 같아서인데 이 둘은 왜 같냐면 A 트랜스포즈 A의 X는 0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X 트랜스포즈를 곱해도 똑같죠. 걔는 그러면 AX의 트랜스포즈의 AX이기 때문에 AX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게 0이란 뜻이니까 얘는 곧 AX는 0이란 뜻이 되기 때문에 이 널리티 오브 A 트랜스포즈 A와 널리티 오브 A가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랭크 A와 랭크 A 트랜스포즈 A가 같게 되고 얘와 얘가 같으면 자명하게 나머지도 같게 되겠죠. 그냥 A를 A 트랜스포즈로 바꿔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능한 A를 A 트랜스포즈랑 같게 해주는 건 여기서 이미 증명을 했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어, A 트랜스포즈와 A 트랜스포즈 A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인지를 체크할 거예요. 얘네가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면 왜냐? 당연합니다. X 트랜스포즈 모시기 X가 있는데 이 모시기에 A 트랜스포즈를 넣어볼게요.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X를 넣고 얘는 A 트랜스포즈 X의 제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0 이상이 됩니다. 그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x 트랜스포즈 모시기에 x를 했더니 이게 0 이상이 됐다는 뜻이고, 이 말은, 이 네모는 세미 퍼스티브 데피니트라는 뜻이고, 이렇기 때문에 얘는 A 트랜스포즈는 시메트릭이라는 게 증명이 돼요.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얘도 똑같이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의 x를 하면 똑같이 0 이상이 나와서 얘도 마찬가지로 A 트랜스포즈 A도 시메트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A 트랜스포즈 A와 A 트랜스포즈는 퍼스티브 세미 데피니트이기 때문에, 퍼스티브 세미 데피니트는 어떤 조건에 만족했었냐면 아이겐 밸류들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했죠. 모든 아이겐 밸류들이. 따라서 이 시그마를 이야기를 할 때 얘네가 아이겐 밸류들의 루트 값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이 안에 들어간 아이겐 밸류들이 애초에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왜? A 트랜스포즈와 A 트랜스포즈 A가 모두 다 퍼스티브 세미 데피니트이기 때문인 거죠. 그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A 트랜스포즈와 A 트랜스포즈 A는 퍼스티브 세미 데피니트가 되는 겁니다. 방금 증명을 한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number of positive eigenvalue of AA 트랜스포즈는, 그러니까 AA 트랜스포즈의 양의 아이겐밸류의 개수는 AA 트랜스포즈와 똑같고요. 랭크 AA 트랜스포즈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뭐랑 같았냐면 랭크 A랑 같았죠. 위에서 했다시피 이게 R이었습니다. 얘는 근데 뭐냐면 A 트랜스포즈 오브의 A의 양의 아이겐밸류의 수와도 마찬가지로 같아진다는 거죠.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또 리마크를 할 건데, A가 positive definite matrix라면 아이겐 밸류들은 0보다 컸어야 됐죠. 그리고 애초에 A가 positive definite matrix라는 건 A가 리얼 시메트릭이라는 거기 때문에 A는 스펙트럴 테어렘에 의해서 Q 람다 Q 트랜스포즈로 분해가 되고요. 이때 Q는 also 고날이죠. also 노말이고, 람다는 람다 1부터 람다 n까지가 되고 얘네가 다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U를 V는 Q라고 두면 이 U와 V는 뭐냐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서 얘기하는 U와 V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U와 V가 Q가 된다면 Q가 되고 시그마는 람다가 돼서 이 A가 Q 람다 Q 트랜스포즈라는 거니까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 보여준 거냐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가 일반적인 상황이고 이 Q 람다 Q 트랜스포즈는 이 일반적인 상황의 특수한 케이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즉 모든 A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표현이 되는데 A가 만약에 positive definite matrix라면 여기서의 U가 Q가 되고 V가 Q가 되고 시그마가 람다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그냥 시메트릭이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스펙트럴 테어렘에 의해서 A는 Q 람다 Q 트랜스포즈로 분해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람다는, 그러니까 얘는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얘는 다 0보다 크다라는 게 걸려 있는 거고 이때의 람다는 0보다 큰지 안 큰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시메트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이제 A의 제곱을 우리가 살펴보면 얘는 A 트랜스포스 A잖아요. 얘는 근데 시메트릭이기 때문에 A 트랜스포즈랑 똑같아요. 그럼 얘는 Q 람다 Q 트랜스포즈와 Q 람다 Q 트랜스포즈고요. 얘는 그래서 Q 람다 제곱 Q 트랜스포즈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람다 제곱을 살펴보면 얘는 람다 1의 제곱부터 람다 n의 제곱이 되죠. 자, 이 경우는 이제 그러면 람다 1의 제곱부터 람다 n의 제곱들은 다 양의 값들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는 어, A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스인데 얘는 A 트랜스포스랑 같아요. V 시그마 트랜스포스 U 트랜스포스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건 A가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U랑 V랑 같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그래서 A 트랜스포즈는 곧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의 V 시그마 트랜스포즈 U 트랜스포즈가 되고요. 결국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게 A제곱이고 이 가운데가 V의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이제 없어지죠. 그래서 시그마 시그마 트랜스포즈가 남게 되고 시그마는 절대값 람다 1부터 절대값 람다 n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지티브 데피니트일 때 시메트릭일 때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A가 헐미션이라면 시메트릭은 리얼이라면 헐미션은 컴플렉스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떻게 되냐면 A는 U 람다 V 트랜스포즈로 표현이 됐었는데 이게 아니라 U 시그마 V 헐미션으로 표현이 되고 얘는 U 람다 U 헐미션으로 표현이 된다. 나머지 방법은 이 위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펀더멘탈 티어렘 오브 리니어 알지브라의 파트 2를 이제 잠깐 다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펀더멘탈 티어렘 오브 리니어 알지브라 파트 2를 보면 이제 이거를 1, 2, 3라고 할게요. 그러면 U랑 V는 올소고날 베이시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U와 V는 각각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와 널 스페이스 오브 A 트랜스포즈들의 베이시스로 구성되어 있고 V는 로우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U랑 V는 4개의 서브스페이스, 4개의 펀더멘탈 서브스페이스들의 올소고널 베이시스들로 구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개의 펀더멘탈 서브스페이스가 뭐였냐면 컬럼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 오브 A 트랜스포즈, 로우 스페이스, 널 스페이스가 되고요. 얘는 각각 first RK column, first R columns of U가 베이시스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first R columns가 되고 얘는 n-rk 뒤에 n-rk 컬럼이 널 스페이스 오브 A 트랜스포즈의 베이시스가 되고 얘는 처음 rk의 컬럼이 로우 스페이스 A의 베이시스가 되고 그러니까 V에 여기서부터는
마찬가지로 V의 n-r개, 뒤에 n-r개 컬럼은 널 스페이스 오브 A의 베이시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증명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대해서 일단 보여볼게요. 그러면 first alkalms of U는 뭐였냐면 아이겐벡터 오브 AA 트랜스포즈였어요. 근데 어떤 아이겐벡터냐면 belongs to positive eigenvalues of AA 트랜스포즈인 거죠. 그래서 컬럼 스페이스 오브 AA 트랜스포즈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포함이 되고, 마찬가지로 당연히 컬럼 스페이스 오브 A는 컬럼 스페이스 오브 AA 트랜스포즈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와 AA 트랜스포즈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디멘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U is eigenvectors belongs to n-r columns of AA 트랜스포즈가 되고, 여기 뒤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아이겐 밸류스가 여기서 이제 포지티브 했잖아요. 얘네들은 0인 아이겐 밸류스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AA 트랜스포즈의 U는 0이고, 얘는 U 트랜스포즈 A의 A 트랜스포즈의 U는 0이고, 얘는 U 트랜스포즈 A는 0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U 트랜스포즈 A의 제곱이니까. 여기선 A 트랜스포즈 오브 U는 0이고, 그래서 U는 널 스페이스 오브 A 트랜스포즈에 포함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다 하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앞에 알게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의 베이시스고, 뒤에 n-알게가 널 스페이스 오브 A 트랜스포즈의 베이시스고, 마찬가지로 알게가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n-알게가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이제 싱귤러 배로 디컴포지션을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이가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얘는 뭐냐면 우리가 A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표현된다 했잖아요. 얘는 그래서 뭐랑 똑같냐면 A의 V는 U 시그마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A의 V의 J는 AV의 J는 시그마 J의 UJ와 똑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싱귤러 배럴 디컴포지션은 얘를 통해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 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아이를 통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아이를 통해서 계산을 하지 않으면 숫자가 되게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싱귤러 배럴 디컴포지션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그럼 도대체 이 싱귤러 배럴 디컴포지션은 어디다 쓰냐 라고 했다면, 이 싱귤러 배럴 디컴포지션은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엔 우리가 AX는 B라는 거에 해를 찾기 위할 때 쓴다고 했고, 이때 A가 n by n의 매트릭스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인버터블을 구할 수는 없어요. A의 인버터블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짜 인버터블, 의사 역행렬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얘를 우리는 수도 인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수도 인버스는 A의 플러스라고 우리가 쓰고요.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인데, 마찬가지로 AX는 B의 해가, 그러니까 B-AX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걸 찾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X의 플러스가 솔루션이 되고요. A의 플러스의 B가 이제 숄티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에서 X 햇은 하면서 막 구했던 그 과정과 똑같은 과정으로 X 플러스는
A 플러스의 B로 표현이 된다가 이제 수도 인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 ax-b를 우리가 하면 a는 결국엔 u 시그마 v 트랜스포스 x의 b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얘는 이제 시그마 v 트랜스포스 x의 u 트랜스포스 b가 되고, 이제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y를 이제 v 트랜스포스 x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얘는 결국엔 시그마 y 마이너스 u 트랜스포스 b가 되고요. ax 마이너스 b를 우리가 미니마이징 하는 거는 곧 이 i를 미니마이징 하는 거고, 이 i는 y 플러스는 곧 시그마 플러스 u 트랜스포즈 b가 됩니다. 이게 이제 0이 되는 게 최소일 때니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y 자리에다가 v 프랜스 이걸 넣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a의 수도 인버스는 v 시그마 u 트랜스포즈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수도 인버스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출을 봐도 여기까지가 아마 시험 범위였고, 여기서 더 나간다면 아마 폴라 이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활용을 더 나가는 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건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한 문제 정도밖에 못 풀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목요일날 기출 문제 풀이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풀어볼 문제는 이 미분 방정식 문제이고, 이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그 응선대에서 나오는 미분 방정식 문제이고, 조던 캐노니컬 폼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얘를 보면 어떤 식으로 우리 이제 구할 수 있냐면, 어, 일단 이 매트릭스를 A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매트릭스 A는 저희가 아까부터 계속 봤던 그 형태인데, 얘의 이제 그 이 뭐라고 하더라?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을 세워보게 되면 아까도 봤다시피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버리죠.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얘는 뭐냐면 not diagonalizable, 그러니까 대각화가 불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일 때 우리는 어떤 걸 사용했었냐면 바로 조던 캐노니컬 폼을 사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일단 아이겐 벡터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겐 벡터를 구해주면 0, 0, 2, 0에 대해서 x, y가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아이겐 벡터 v1은 1,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사실 뭐 1형이든 뭐 2형이든 3형이든 똑같이 상관없는데요. 그냥 제일 쉬운 게 1형이니까 1형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조던 캐노니컬 폼을 얘기할 때 1형이라는 걸 하나 구했으니까 이 1형이라는 걸 기반으로 이제 우리는 m을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배웠다시피 ut는 어떻게 구하냐면 결국엔 E의 AT에 이걸 A라고 했을 때 E의 AT에 U0가 UT의 솔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E의 AT를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E의 AT가 이제 A가 만약에 다이아고널라이제이블이 가능했다면 얘를 대역할을 해서 S 람다 S의 인버스를 통해서 대역할을 한 다음에 E의 AT를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얘는 대역화가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던 폼을 통해서
E의 AT를 표현해야 한다는 거죠. 이 E의 AT를 우리가 아까 위에서 했던 E의 JT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M이라고 하는 우리 그 제너럴라이즈 아이겐벡터 매트릭스를 구해야 되고요. 그 제너럴라이즈 아이겐벡터 매트릭스는 이렇게 구하는 거죠. 제너럴라이즈 아이겐벡터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구해보면 일단 M 인버스 A, M이 J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던 폼인데 얘는 이제 S는 1이잖아요. 그럼 조던 블럭이 하나라는 뜻이고, 그럼 조던 블럭이 하나니까, 1, 1, 0이 되겠죠. 왜? 아이겐 밸류가 1이었으니까. 여기서 아이겐 밸류가 1이었기 때문에 조던 블럭 J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M을 마찬가지로 구해주면 되는데, 이 M을 구하는 건 이미 저희가 아까 위에서 여기서 구했었죠. 이 방식으로 M을 구해주면 M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1, 0, 0, 2분의 1. 그래서 M은 1, 0, 0, 2분의 1로 구해질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 솔루션 UT는 E의 AT 0, 1인데 이 E의 AT에서 얘는 M, E의 JT, M 인버스가 될 거고요. 인버스의 0, 1이죠. 이 될 거고요. 이제 E의 JT만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E의 JT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K 팩분의 1에 JK의 TK가 될 거고요. 얘는 결국엔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K 팩분의 1에 T의 K제곱, KTK제곱, T의 K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각각 이게 들어가게 되면 E의 T, K2의 T, 0, E의 T가 될 거고요. 얘는 E의 T의 1, 0, T,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끝났죠. 대입을 하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UT는 자 1, 0, 0, 2분의 1, 그 다음에 E의 T, 1, 0, T, 1, 그 다음에 1, 0, 0, 2. 자, 이거 같은 경우는 M 인버스고요. M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2x2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AB-BC분의 1에다가 DA 마비 마시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로 암산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되고 얘는 0과 1이 이제 초기 조건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이제 계산인데 일단 EAT가 앞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이게 1이고 2분의 1이고 잠깐 계산 좀 해볼게요. 그러면 0일이고 1이니까 t 남고 2t에다가 위에는 t는 t니까 제 계산이 맞으면 이게 2t의 1이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솔루션이 될 겁니다. 이 계산은 한번 직접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암산한 거라서 계산이 틀릴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갈 때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그냥 이걸 보여주시고 이거는 발산한다. 점점 커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 같은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풀어볼 문제는 이제 방금 한 이 싱귤러 배럴 디컴포지션에 대한 문제 그냥 계산을 하나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요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얘는 이제 지난 학기 기출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음 튜토링 때 하도록 하고,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 대한 예시를 하나 풀어드리고 오늘 튜토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볼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선 A와 A 트랜스포즈와 A 트랜스포즈와 A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제가 구하는 순서대로 구하셔야 합니다. 그럼 A 트랜스포즈와 A 트랜스포즈 A를 구해야 되는데, A 트랜스포즈를 보면, 자, A의 트랜스포즈죠. 그러면 이 2x3의 트랜스포즈는 3x2가 될 겁니다. 그죠? 3x2가 될 거예요. 그러면 4, 0, 3이 될 거고 0, 0, 5가 될 겁니다. 그럼 AA 트랜스포즈는 25, 15, 15, 25가 될 거예요. 그 다음 A 트랜스포즈 A는 얘는 이제 403, 005, 40, 403, 005니까 얘를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 16, 왠지 3x3이 나오겠죠, 얘는? 0, 12, 그 다음에 0, 0, 0, 그 다음에 12, 0, 25 더하기 9니까 34가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A, 트랜스포즈 A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셔야 되는 건 논제로 아이겐 밸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논제로 아이겐 밸류를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건 이제 계산을 통해서 보면 되는데, 자, 얘는 어,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225를 빼니까 400이죠. 곱이 이 논제로 아이겐 밸류의 곱이 400이고 합이 50이래요. 이게 곱, 이게 합이래요. 그러면 10이랑 40이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25 마이너스 람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주면 논제로 아이겐 밸류의 값은 10이랑 40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그 시그마 1은 루트 10, 시그마 2는 루트 4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얘를 결국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걸로 이제 디컴포지션을 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U 또는 V 중에 아무거나를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걸 하나 완벽하게 구하고 그 구한 걸 바탕으로 이 식을 통해서 나머지 하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찾아서 그렇게 찾은 걸 바탕으로 나머지 하나를 완성해서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해보면, 자, 이 U 같은 경우에는 AA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벡터였고 올소노멀한, V 같은 경우에는 A 트랜스포즈 A의 올소노멀한 아이겐 벡터였잖아요. 저는 얘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A 트랜스포즈 A의 올소노멀 아이겐 벡터를 찾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적어보면 다시 16, 0, 12, 0, 0, 0, 12, 0, 34고요. 자, 얘는 이제
얘 그냥 아이겐 벡터를 우선 찾아야겠죠? 그죠? 그럼 이제 또 다른 계산이 필요한데, 음, 일단 논제로 아이겐 벡터가 아이겐 밸류가 10과 40이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일단 10일 때 람다가 10일 때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24, 0, 12, 0, 0, 12, 0이고요. 있고 이게 0, 0, 0이 나와야 돼요. 얘를 이제 A, B, C라고 두면 마이너스 6A 더하기 12C는 0이고요. 마이너스 10B는 0이니까 B는 0이고요. 그 다음에 12A 더하기 24C는 0입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음, 이게 마이너스 6이 아니라 6이죠. 어쩐지 뭔가 이상했는데.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A는 마이너스 2C라는 거고요. B는 0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벡터 하나 찾아보면 V는 0, 1, 마이너스 2인 거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컬럼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5분의 1에 올소 노말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0, 1이 첫 번째 올소 노말 아이겐 벡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람다가 그 다음 몇이었죠? 40이었죠? 그 다음 람다가 40이기 때문에 람다가 40인 경우를 살펴보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얘는 0, 0, 0, 0, 12, 0이 되고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ABC를 해주게 되면 이게 0, 0, 0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4A 더하기 12C는 0이고 마이너스 40B는 0이고 마이너스 6C는 0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게 10이죠. 깜짝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12A 마이너스 6C가 0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B는 0이고요. A는 이제 여기서 C는 2A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0이랑 1이랑 2가 나올 수 있죠. 아니죠. 1이랑 0이랑 2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올소 노멀한 아이겐 벡터는 루트 5분의 1에 1, 0, 2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 람다가 이제 0인 경우예요. 자, 얘 같은 경우를 보시면 A 트랜스포스 A 같은 경우에는 람다가 0인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람다가 0인 경우도 살펴보면 16, 0, 12, 0, 0, 0, 12, 0, 34 A, B, C가 있고요. 이게 0, 0, 0이 나오도록 하려고 하면 결국 얘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 A는 0이고 C는 0이고 B는 그냥 1로 두면 되겠죠. B의 값은 뭐든 상관은 없는데 올소 노멀한 아이겐 벡터를 찾기 위해선 이렇게 두면 이제 V3라고 하는 건 0, 1, 0이 될 겁니다. 그럼 다 찾았어요. A 트랜스포즈 A의 올소 노멀 아이겐 벡터스들이 각각 루트 5분의 1에 마이너스 2, 0, 1 그다음 루트 5분의 1에 1, 0, 2 그리고 0, 1, 0 이렇게 세 개가 각각 V1, V2, V3라는 거죠. 그럼 이제 뭘 이용한다? 이걸 이용한다는 거죠.
어떻게? 자, AV1은 시그마 1 U1 이라는 걸 이용을 하고, 이거랑 AV2는 시그마 2 U2를 이용을 하면 V가 완성이 되는 거죠. 어차피 시그마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뒤에 V3까지는 쓰여지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 얘를 이용하면 시그마 1은 어차피 상수잖아요. 그러면 U1은 시그마 1분의 AV1이 되고요. 얘는 루트 10분의 1에, 자, 우리 아까 구했던 A가 403에 005였나요? 그죠? 여기에 V1이 이제 루트 5분의 1에 마이 0, 1이 됩니다. 이거 이제 계산해주면 루트 50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5에 5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약분하면 루트 2분의 1에 마이너스 1에 1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U1이 될 거고요. U2는 시그마 2분의 AV2고요. 얘는 루트 40분의 1에 403005에다가 루트 5분의 1에 102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람다 11대가 와 41대에 대한 걸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노테이션 맞춰서 쓴 겁니다. 이거 이제 계산해주게 되면 루트 200이니까 10루트 2분의 1일 거고요. 쟤는 이제 4 더하기 6 하면 10이고 5 하면 10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약분하면 루트 2분의 1에 1,1이 U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U는 U1이 얘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고 U2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고요. 그다음 V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0,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1, 0, 루트 5분의 2, 0, 1, 0이 V가 되고 시그마는 루트 10, 루트 40이 됩니다. 따라서 A는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에다가 시그마 루트 10, 루트 40에 0, 0, 0, 0 요 V 트랜스포즈 V 트랜스포즈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1, 0, 0, 0, 1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2, 0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한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계산이 장난 아니게 많아요. 계산량이. 근데 보통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라는 문제가 이렇게 하나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소문제 1번인 경우도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문제 1번이었고 그래서 총 4문제가 있었어요. 이걸 1번으로 하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말고사 범위는 어떤 문제든 계산량이 상당합니다. 지난번에 봤던 이 그람 슈미츠 부분도 계산이 상당했었죠. 그리고 이런 증명들 역시 상당하게 깁니다. 이번 기말고사 범위는. 거기에 더불어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 계산도 상당하게 복잡하고 수도 인버스 계산을 지금 하지 않았지만 거기도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리고 조던 캐노니컬 폼도 복잡하고 수도 인버 그 미분 방정식이나 아니면 점화식 푸는 부분 역시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문제를 많이 푸시고 계산은 실수하지 않는 거를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개념을 항상 꼭 정독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튜토링은 여기까지고 목요일 날 할 튜토링에서는 이제 지난 학기 기출 문제를 토대로 몇몇 문제들을 푸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